윤 후보자는 측근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장모의 사기 사건 의혹과 아내의 비상장 주식 투자 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지만 사실상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 과정이 전 국민적 관심 속에서 끝났고 네.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지는 강력한 뭐 4도, 5도, 6도의 지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1도, 1.5도, 네. 뭐 2도 이 정도에서 그칠 것 같고 그리고 반대하는 강도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자유한국당, 당신들 뭔가 모르고 잘못하고 있다. 어차피 검찰총장 되는데 검찰총장이 갑이고 당신은 을로 바로 전락해. 뭐 보고 지금 까불고 있어. 그리고 지도부, 황교안, 나경원 왜 이렇게 무책임해? 아니 지금 소속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다 걸려가지고 줄줄이 경찰, 검찰이 다 불려가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 정치로서는 당연한 감각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자가 옛날에 무슨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나 누구나 이렇게 뭐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고 낙마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정도원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네. 5대 기준, 7대 기준에 맞는 거 가지고 논란이 되지를 않았어요. 저는 부인 재산이 왜 이렇게 많아? 혹시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했는데 그거조차도 없었어요. 없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자가 재산이 3억도 안 돼. 신고한 재산의 96%가 부인 거고 본인 건 4%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 세금을 탈루할 일이 있었겠어요. 뭐 또 박사도 아니잖아요. 논문을 표절했을 리가 있겠어요. 뭐 땅 투기를 했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그리고 53세에 결혼했기 때문에 어린 딸밖에 없어요. 위장 전입을 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 윤석열 후보자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정책 검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았죠. 근데 무리하게 전 용산 세무 사건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다가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표창원 의원 등 민주당 또 윤소아 네. 정의당 의원들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만 궁색하게 됐고 결국은 청문회 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엄청 공격했는데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을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걸려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엄청 떨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윤석열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얘기 같고요. 기껏 뭐 이렇게 자기한테 심하게 했던 사람한테 보복하는 그런 쫄짱부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윤석열 때문에 정부 여당이 나중에 후회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을 임명을 했는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야 가리지 않고 걸리면 죽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윤석열 그 후보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청문회 보셨나요? 청문회는 잠깐 봤는데 네. 당연히 뭐 임명되겠죠. 그건 뭐 저는 뭐 그런 거에 관해 뭐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본인은 항상 이렇게 본인 판도라에만 집중적으로 잘하시고 나머지는 좀 쉬는 시간을 가지신 것 같아요. 사자성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의 표현 좀 하세요. 성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 아는 게 없거든요. 그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대충 그 신문에서 본 것만 가지고 보자면 그럼 신문 보고 알지 뭐 우리 뭐 전화해봤겠어요. 제가 뭐 정치인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이건 제 순전히 느낌이에요. 네. 근데 좀 꼴통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좋은 의미에서. 네. 그게 이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공천을 할 때 그 검찰총장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야로만 나눠져 있지 사실은 다 기득권층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그 기득권층이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여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여당이나 야당도 기득권층을 물갈이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대신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뽑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여당이 좋아할 일이 전혀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꼴통의 약간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 태도도 어떤 태도냐면은 내가 이거 안 되면 뭐 상관 있나? 안 돼도 상관없다. 뭐. 이런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윤호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얘기할 지금 입장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검찰 그래서. 뭐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코드 인사 같습니까? 뭐 웃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이가 많이 차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사실 내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자기 동기들보다 굉장히 많이 뒤쳐져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의 쓴맛을 알아요. 그래서 야구라 비유하자면은 이군 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요 선수들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코치나 감독이 좀 잘해요. 왜? 잘하던 사람들은요, 잘나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게 왜 안 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못하던 사람들은요, 그거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생기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문을 보니까 정돈 전 의원께서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그건 받아들였냐면 제가 얘기한 아, 그래요? 맞아요. 상남자. 근데 네. 그런 표현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약간 꼴통이라서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기득권층이라면 나는 불의를 보고는 참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공천을 앞두고 이제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크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자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수사와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줬냐는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결정타 없이 끝날 것 같던 청문회 막판. 내지는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오늘 하루 종일 도대체 부인을 한 거예요. 저렇게 다 증상이 드러나는데 지금 저게 소개가 아닌 뭐가 소개입니까? 검찰 후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건 맞지만 이 변호사가 사건 선임을 한 건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며 버티다가 뒤늦게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청문회 막판 제가 밤 12시경에 긴급 속보를 봤어요. 뭐 윤석열 거짓말, 녹취록 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처음엔 저도 이 양반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봤는데 네. 그 후로는 오히려 이분이 이것이 어떻게 미담처럼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에 처한 어쩌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자기 후배를 보호하고자 내가 했어. 그래서 제가 표현을 초등학교 얘기를 했어요. 낙서를 막 했는데 낙서가 된 걸 보고 선생님이 야 이거 누가 했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 다 연대 책임을 져야 되고 혼날 것 같으니까 윤석열 반장이 나와서 그거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반장이 혼날 것 같으니까 진짜 범인 2명이 나와서 선생님 사실은 저희들이 했어요. 2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거짓말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말은 거짓말.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네. 지금 이제 포장하신 거를 일각에서는 그 조폭의 미담이냐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기사가요. 녹취록 그 부분만 따가지고 됐고 그 전에도 사실 이게 기사화가 됐었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흠이 있는 거죠. 근데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접적으로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을 바꾼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죠.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범법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또 변호사법을 제가 찾아봤어요.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데 윤대진 당시 과장이 친족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개를 해도 뭐 구설수는 오를지언정 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윤석열 다른 부서에 있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왜 내가 했냐.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는 건데 그 당시를 우리가 기억을 잘 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경찰과 검찰이 일종의 대리전 비슷한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대진 중수과장의 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경찰이 집요하게 물건들어진 측면이 있었고 그게 만약에 윤대진이라는 이름이 가뜩이나 형인데 다시 이런 문제를 불거지면 오히려 검찰이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총대를 매자. 내가 의리의 상남자가 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은 저는 느낌이 들어요.